김만배 사건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드릴 텐데 김만배 뇌물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 2013년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사건입니다. 조례안 통과 반대한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표결 원칙에 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이 되면서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게 뇌물 성격이 있다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뇌물을 공여해서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무죄가 된 겁니까? 자, 이거 지금 최윤길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시의회 의장에 있으면서 당시에 당시에 시의회 의장에 있으면서 예.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예. 본인의 시의회 의장의 역할을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 설립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김만배의 청탁을 받아서 이제 그 부정처사 후 부정처사 이후에 후. 수뢰 부정처사 이후 수뢰 뇌물을 예. 받았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고 김만배는 그러한 부정청탁을 해서 뇌물을 공여했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둘 다 완전 무죄가 됐어요. 둘 다 무죄가 됐어요. 네, 그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1심에서 그 최윤길과 그 김만배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가 남욱의 진술입니다. 남욱의 결정적인 진술. 남욱의 진술. 네. 왜냐하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최윤길 그 당시 시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을 막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위를 하게 시의회에 압박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했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런 최윤길 당시 시의장이 시민들을 동원하고 지시하고 했던 그 인정한 증거가 예. 바로 남욱의 진술이었습니다. 남욱의 진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욱의 진술. 남욱의 진술이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에서 조목조목 남욱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탄핵을 신빙성이 당했군요,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남욱의 진술만으로는 예. 최윤길이 그런 시민들을 동원해서 지시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 예.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뢰 그러니까 부정처사라는 것은 나의 임무를 위배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건데 예. 부정한 행위를 자체가 없었기 없었다. 때문에 수뢰 부정처사 후 수뢰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무죄가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윤길은 본인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배도 뇌물을 공유할 청탁을 해서 뇌물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둘 다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게 이 남욱의 진술이 예.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였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 그러면 1심에서 받아들였던 남욱과 네. 정영학도 등장을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영학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남욱과 정영학이 진술을 바꿨어요? 많이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심 판결에서 주로 이제 판단을 한 게 제일 중요한 증언이 남욱의 증언이기 때문에 남욱의 증언이 남욱의 증 1심 네. 판단에서 남욱의 그 진술이 이제 기준이 된 게 예. 2021년 경찰 조사 때의 진술, 예.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예. 이제 1심 공판기일에서 3번 증언을 했거든요. 예. 3번을 해서 9회 공판, 24회 공판, 25회 공판 3번 증언을 했는데 예. 그 내용들이 다 바뀐 거예요. 계속해서. 내용이 계속 네, 바뀌는군요.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예.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또 최윤길이 뭐 지시하고 동원했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본인이 이제 그 주민들을 동원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 동원은 자기들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남욱의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추측에 불과한 거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그 날라간 거거든요. 그 나무의 진술이. 거기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최윤길 시의원 통해서 예.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최윤길이 남욱한테 동원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지시가 아닌 것 같았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윤길은 지시했다고 지시한 적 없다 그렇죠. 그러고. 본인은 왜냐하면 최윤길은 그 대장동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자기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의 주민들이 그런 어떤 뭔가 자기들의 그 대장동 도시 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자기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 정도를 했다.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뭐 집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그렇죠. 뭐 집회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그 얘기를 했죠. 정도만 뭐 그 정도는 본인 지역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그런 방법을 해서 조금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이었는데 그게 뭔가 주민들이 아무런 집회나 시위를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최윤길이 지시를 해가지고 남욱하고 이렇게 동원을 했다. 뭐 처음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지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뭐 공소사실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뭐 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다. 남욱의 진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정영학의 진술이 그 남욱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정영학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정영학도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뭘 진술을 그러니까 이게 딱 김용 본장의 재판하고 너무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너무 김용 본장 그 항소심 재판 그 판결문하고 그 1심이 이 사건의 1심이 너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정영학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정영학의 내용이 남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봤고 그렇죠, 맞습니다. 남욱은 진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2심에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왜냐면은 단순한 이게 진술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이 2012년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대장동의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록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 그리고 내부 시의회 내부 문서들까지 전부 다 객관적으로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남욱의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결국 남욱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 다른 사실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의록 뭐 등등 이런 거 보도 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 이게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해. 이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장동 재판입니다. 일명. 근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무죄를 받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이 김만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결정적인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만배 사건의 판결문이 대장동 사건의 진행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다 담았습니다. 판결문 안에 들어있어요? 판결문 안에 대장동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내부 문건을 통해 가지고 시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그 스탠스로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LH에서 원래는 공영 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맞아요. 시민들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공영 개발로 공영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수용되면 시민들 재산권에도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수용 보상금밖에 못 받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같은 민간 사업자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지분 인수하고 그동안 이렇게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해왔던 게 전부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LH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니까 이제 자들이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2010년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이 됩니다. 성남시장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제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맞아요.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욱 같은 민간 사업자라든지 대장동 주민들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민간 개발로 가야지 많은 이익도 없고 보상금도 많이 받고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7월 13일 또 네. 2010년 10월 8일 대장동 주민들이 민간 도시 개발 지정해달라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다 반려가 돼버려요. 아, 그것도 반려가 됐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기들은 또 민간 사업자들은. 그런데 당시 그 성남시의회 구성이 새누리당이 19석, 네. 민주당이 15석,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 구성이었습니다. 여소야대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공사 설립에 반대합니다. 공사 설립. 자기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 설립 반대한다는 거는 예. 공영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겠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맞아요. 오히려 새누리당 측에서 공영 개발을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영 개발하도록. 그렇죠. 민영 네. 개발을 하도록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이었고 새누리 그 이제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예. 공사 설립을 반대하다 보니까 자금도 조성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 그 당시 성남시장이 예. 설립 타당성 조사하려고 용역비도 예산으로 올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버려요. 삭감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다 공영 보니- 개발이 진행이 네. 안 된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그 대표가 예. 2011년도에 11월 경에 네. 성남시 의회에 이제 그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자, 지방채 발행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 기업한테 줘야 됩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예.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다. 맞는 그렇기 말이네. 때문에 이거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렇지. 추진해야 된다. 맞네. 그러니까 2011년 11월 때까지 이재명 전 대표는 계속 예.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돈을 벌어야 네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설립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공사 설립을 찬성을 할 테니까 예, 예, 예. 민관 합동으로 좀 하자. 진행하자. 오히려 이쪽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욱이 유동규를 접촉을 했고 유동규가 이제 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하고. 공사 설립을 해서 예. 그렇게 하면 민관 합동으로라도 개발을 해야지 너희들이 좀 이렇게 재산권도 좀 보장을 받고 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이라든지 내부 문건이라든지 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있고 판결문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와 유착을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 했다고 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없죠.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하면은 공사 빨리 설립해서 공영을 예, 예. 했었으면 끝날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계속해서 해서.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사이에 네. 도리어 유동규나 남욱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만나서 맞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이재명 당시의 시장은 전혀 관여한 게 없고 맞습니다. 유착이 네.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당시에 네, 네.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은 네. 싫어했겠죠. 그렇죠. 이재명 네. 당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 자기들이 이익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무슨 뭐 자금 대선 자금이니 뭐니 해서 돈을 뭐 받거나 이런 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전혀 그런 정황도 정황도 없잖아요. 없다. 정황도 네. 없고 일단 이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네. 이거예요. 남욱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사 설립 의지가 워낙 강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이제 남욱 등 민간업자와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둘러싼 입장이 변경됐고 공사 설립을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게 판결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판결문 법원에서 판단한 이 예.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 완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판결이 네. 완전히 잘못됐다는 완전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김만배 항소심 사건 자체가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요. 네. 5월 말에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본 지금 검찰에서는 네. 계속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재판, 뭐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이렇게 띄우면서 네. 뭔가 선거 운동에 또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현재 그 5월 27일까지 재판이 잡혔거든요. 네. 그게 지금 6월 3일 대선의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네요. 그 바쁜 일주일 전에 야, 재판 재판을 하루 하라고 종일. 그럼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거 말이 자체가 안 되는 저는 거죠. 지금 5월 달에 이게 재판 잡힌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선거 된다.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5월 27일 날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예, 예.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좀 서두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네. 5월 27일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재판이 뭐 신속하게 끝나가지고 그것도 선고기를 아니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대선 이후로 밀어야죠. 이거. 당연하죠. 네, 아, 이건 뭐 정말 음. 그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든 이 상황에서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네. 유력한 그 대선 대선 후보가 선거에 임해야 되고 선거 운동을 못 가요. 하죠. 네. 어떻게 재판을 출석을 맞습니다. 합니까?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대선 과정이나 그렇죠. 총선 맞습니다. 과정에서도요. 아무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거 기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렇죠. 안 해요. 제가 일반 재판에서도 일반인들이 네. 급하게 뭐 직장 출장이 예, 있다든지 그럼 또 안 하잖아요. 업무상 예, 일 때문에 연기해주잖아요. 연기하면은 연기 다 해줍니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 생계가 달려 있는 거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대선 네, 후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을 맞습니다. 뽑는 선거에 임하는 사람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네. 검찰이 잡아달라는 거 안 잡아준 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럼 검찰이 잡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판기를. 검찰이 그러니까 5월 23일을 네. 하루 한 번 더 잡아달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5월 23일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의 어떤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네. 뭐 안 된다고 해서 5월 27일 두 번으로 잡혔는데 5월 달에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측 주장은 그거예요. 뭐라고? 5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없다. 재판이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잡아달라 없네. 이거예요. 이런 근데 그게 그냥 재판 진짜 이재명 아니 선거 한다고 선거 그러니까 아니 지금, 후보한테 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공직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공직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기간이고. 근데 네. 그날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만 해 그러면 일 안 해?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뭐 네. 이런 예, 검찰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네.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뭐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얘들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또 지금 또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에도 네. 법원 또 항상 지금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을 세우잖아요. 얘들이. 세우죠. 네. 윤석열은 그냥 네, 밑으로 네. 지하로 막 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하는 네.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정치 검찰들이 정치적인 네. 목적으로 네. 잘못된 이런 판사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법부들. 네, 네. 이게 문제가 네. 심각하고. 그렇습니다.